it's this. I gotta go outside.ですね。はい。ですがひょっとするとその訴状の지난주 일본 전역을 공포로 들끓게 했던 지진의 여파가 드디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진도 잦아들며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허나 이번 지진은 단지 닥쳐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며 다시 한번 끈적한 불안감이 발목부터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일본 총리의 입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붙은 폭탄 위에 서 있는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밤 11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 시간 거센 흔들림이 열도를 뒤흔들며 일본 1억 인구를 단숨에 깨워버렸습니다. 9일 밤 11시 15분경 일본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가 7.6에 달하는 초대형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이 바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도 최대 진도 6이 관측될 정도로 집안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일본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진원지와 가까웠던 아오모리현은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불과 30초 남짓한 흔들림 동안 가구들이 쓰러지고 주차된 차량들은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건물에서는 천장이 통째로 쏟아져 내렸고 깨진 유리창과 외벽 잔해가 도로로 쏟아져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갈라지고 집안이 솟구치는 지표 융기 현상까지 포착되면서 2차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천 가구가 일제히 정전되었으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한 술집에서는 진열대 위에 유리잔과 술병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내려가게 아니 온통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주택가에선 담장과 계단이 무너져 내렸고 집안에서는 쓰러진 진열장과 가구에 깔려 부상을 입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지진으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오모리시에서는 주택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고속철도인 신칸센은 즉각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미 달리던 중이던 신칸센은 선로 위에 서 그대로 멈춰 승객들이 열차 안에 고립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사람들은 귀가 찢어지게 울리는 알람과 경보음 소리에 놀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겨울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대피소로 지정된 주차장과 공원, 학교 운동장에 모여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규모 5에서 6에 달하는 강한 여진이 이어지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 지진의 진짜 공포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는데요. 진원지가 바다였던 만큼 해안 일대에 일제히 쓰나미 경보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홋카이도 등 태평양 연안에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경보가 내려졌고 실제로 여러 관측소에서 최대 70cm에 이르는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70cm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쓰나미는 파도보다는 바다가 통째로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급류에 가깝습니다. 무릎 정도 높이면 버틸만 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쓰나미의 높이가 30cm만 되어도 소형차가 밀려나기 시작하고 70cm짜리 쓰나미는 자동차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넘어지기라도 할 경우 쓰나미와 함께 밀려온 모래와 돌, 콘크리트 파편, 쓰레기, 깨진 유리들이 몸을 강타하게 됩니다. 일본의 재난 매뉴얼을 보면 쓰나미의 높이가 30cm만 되어도 0.01%의 사망률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0cm에서는 4.8%, 70cm에서는 사망률이 무려 71.1%로 치솟으며 100cm부터는 100%, 즉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쓰나미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밤사이 태평양 해안 지역 전체에 강력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저지대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 중 상당수가 대피소와 고지대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번 지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기상청과 정부는 이번 지진 직후 홋카이도 살리쿠 해역을 대상으로 더 강한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졌다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본진 이틀 전 규모 7의 지진이 먼저 발생했었고 그 뒤에 훨씬 더 강력한 본진이 들이닥쳤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위치 역시 그때와 유사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일본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일본 정부의 지진 보고서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 수도권 지하를 진원으로 하는 강진, 이른바 수도권 직하 지진이 규모 7.3으로 발생할 경우 최대 1만 8천 명이 사망하고 경제 피해는 83조 엔 한화 약 78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할 수도권 직하 피해 추정 초안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일 뿐이며 일본의 지진학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사망자는 최소 2배, 피해액은 3배가 훌쩍 넘을 것이라는 훨씬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은 말 그대로 일본의 수도 도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진으로 난카이 대지진과 함께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 수도권 주변에서 규모 7 이상의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일본 수도에 대한 시한부 선고였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그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도쿄대 연구팀에 의해 향후 4년 내에 규모 7 이상의 수도권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사실 한 나라의 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지진을 피해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새 수도로 삼으려 했던 도시가 황당하게도 서울이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관동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를 흘렸던 일본은 더 이상 자연재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바로 서울, 지금의 용산 일대였습니다. 실제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측량까지 마치고 대규모 도시계획 설계 도면까지 작성하며 일왕이 사는 왕궁과 일본 내 주요 청사와 관공서를 대거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을 진짜 일본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 200만 명을 만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일본 농민 800만 명을 그 자리에 채운다는 끔찍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행히도 이 계획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 끝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어디로든 수도를 옮겼어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메가시티가 되어버린 도쿄를 이제 와서 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매년 대피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며 대피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일본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붕괴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난카이 대지진의 후지산 대분화, 수도 직하 지진까지 일본에 언젠가 반드시 닥치게 될 것의 재앙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 계산법을 12년 만에 재검토하여 새로운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기존 80%였던 난카이 지진 발생 확률이 최고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사망자가 약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피해 예상치에는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죠. 대분화 주기가 다가왔다는 후지산의 경우 난카이 대지진이나 수도 직하 대지진이 후지산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게 먼저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 한 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다른 재난이 줄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일본 열도를 휩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열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오모리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후발 지진 주의보가 발령됐었기 때문이죠. 이 주의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본의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은 동일본 대지진급 초대형 지진이 또 다시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고편이라도 되는 듯 연달아 발생한 후발 지진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열도 전체를 끝나지 않는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진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열도 전체가 흔들렸고 막 잠들었던 사람들은 귀를 찢는 경보음의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동시에 일본 해안 전역에는 쓰나미 경보주의보가 일제히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앙과 인접한 아오모리현 일대에 최대 3m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NHK는 지역에 따라 최대 1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고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 무렵 높이 70cm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70cm면 성인 남성의 허벅지 정도 높이이기에 별거 아닌 파도 정도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쓰나미는 단순한 파도가 출렁이는 것이 아닌 바다 전체가 거대한 물의 벽처럼 밀려오는 천재지변급 재앙입니다. 쓰나미 높이가 50cm 정도만 되어도 자동차가 통째로 떠내려갈 수 있고 70cm를 넘어가면 사람이 휘말릴 경우 생존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령이 발령되며 해안가 인근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었기에 쓰나미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지진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규모 6 안팎의 강한 여진이 밤새 이어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아오모리현에선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마구 쓰러지고 간판이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가 붕괴하여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죠. 더 큰 문제는 지진이 남긴 상은 위로 여진이 계속해서 덧칠되며 피해가 누적되며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오모리현의 한 빌딩 옥상에 지어진 30m 높이의 철탑이 강진으로 손상돼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철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철탑을 지지하는 기둥 4개 중 1개는 금이가 절단되다시피 했고 볼트 여러 개가 떨어져 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곧바로 인근 주민 48세대에 대피 지시를 내렸고 동시에 인근 국도 1km 구간의 통행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보강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언제 여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처럼 피해 지역이 광범위함에도 여진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어코 우려하던 후발 지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지난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44분경 같은 해역에서 규모 6.9에 달하는 강한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곧바로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 예상 높이는 무려 1m였죠. 게다가 이번 지진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40분 뒤인 12시 21분쯤 규모 5.7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으며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규모는 이전 번보다 약했지만 진앙 깊이가 17km 밖에 되지 않아 체감상 흔들림이 더욱 강하고 거칠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후발 지진 주의령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지진은 이보다 더 크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규모 7에 달하는 상당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약 1%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하되 높은 가능성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평시 기준 일본 해구 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01%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즉 위험도가 단숨에 100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인데 안심하라고 말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게다가 이번 지진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에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진학자의 충격적인 예언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6.7 지진을 두고 일본의 한 지진 연구자가 꽤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큰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와테현 앞바다의 핵심 아스페리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변은 먼저 흔들리며 힘이 빠졌는데 가장 위험한 중심부만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최근 이 아스페리티의 북서쪽과 남동쪽에서 잦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응력이 빠져나간 일종의 빈 구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이 먼저 비워지고 약해질수록 남아있는 중심부에 힘이 더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지진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가장 큰 폭탄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과거 기록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는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20-30년 주기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지진인 1994년 살리쿠 먼바다 지진으로부터 3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즉 당장 내일 대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지진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먼저 규모 7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했었고 이후 규모 9의 본진이 터지면서 파괴적인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해역에서 강진과 여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살리쿠 해역 단층대와 겹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전역은 다시 한번 불길한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신발과 비상가방을 침대 옆에 두고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옷차림으로 잠을 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포가 극에 달한 탓인지 SNS를 통해 황당한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중국이 일으킨 인공지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SNS를 통해 이번 지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었겠죠. 사실 일본의 이런 남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참혹한 학살로 이어졌었습니다. 재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 일본 사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런 헛소문이나 믿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눈 돌리고 있던 리스크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번 강진으로 인해 일본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오염수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해 뒤늦게 발표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냉각수조에서 약 450L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넘쳤다고 하는데요. 당국에서는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넘쳤다는 사실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일반적인 핵시설이 아니라는 점 또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넘친 시설은 일본 최대의 핵재처리장이자 일본 핵무장의 핵심이 되는 로카쇼 핵재처리장입니다. 이곳은 연간 8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8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8톤의 플루토늄이면 핵폭탄을 무려 2666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발전소 연료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퇴역 수순을 밟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목적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시설이죠. 그런데 이런 고위험 시설이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동일본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제2의 후쿠시마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토늄은 방사능 물질 중에서도 높은 독성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입니다. 반감기가 2만 년에 달하고 호흡이나 섭취로 체내에 들어오는 즉시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며 체외로 쉽게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너무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게 아니었냐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유출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닌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진은 일본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폭탄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수록 재해 걱정은 없는 한반도의 털을 잡은 조상님들의 선구안에 감사하게 되죠. 난카이 대지진, 후지산 분화, 수도 직하 지진, 살리쿠 해역 대지진까지 일본이 마주한 국가 붕괴급 재난 시나리오들은 이제 언제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도화선이 쉬지 않고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이 이 거대한 재난의 도미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